개념원리 기하 수업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는 기하는 일단 여러분에게 오늘 기하를 처음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기하가 어떤 과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그 이후에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우는 기하는 이렇게 세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배우는 게 2차 곡선이라는 건데, 이 2차 곡선은 우리가 상에서 배웠던 원과 흡사합니다. 근데 수많은 이름 중에 왜 2차 곡선이란 이름을 붙이냐면 식을 정리를 했더니 그 식이 2차인 거야. 그러므로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니까 곡선이 되어서 그런 곡선을 2차 곡선이라고 해요. 2차 곡선은 우리가 배우는 교육과정 내에서는 총 4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과 앞으로 배울 포물선, 그 다음 타원, 쌍곡선. 요 4가지가 2차 곡선인데요. 얘네들을 해석하는 방법은 우리가 배웠던 원방정식과 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만 원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구했다면 이 이후에는 그걸 구하진 않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해요. 다만 과정이 좀 복잡하고 그림 그리는 게 쉽지 않고 뭐 꼭지점이라든지 대표점을 표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은 그거를 구하는 거 위주로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원 같은 경우는 원의 스킬 같은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배우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도 도형의 관점에서의 스킬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를 알면 빨리 풀고 모르면 늦게 풀거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거를 막 10가지를 소개를 해주면 어디에서 뭘 사용하는지 잘 몰라. 그래서 딱 그런 스킬은 연습 문제 비슷한 유형이 있으면 소개해주고 없으면 안 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다른 책이나 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벡터라는 걸 배우는데, 우리가 배우는 기하라는 과목의 예전 이름은 기하와 벡터였어요. 그런데 기하와 벡터에서 벡터도 기하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냥 기하라고 부르면 모든 걸 다 통합하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이름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벡터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이 벡터는 여러분이 물리를 배울 때 사용하는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벡터라는 개념은 혹시나 나중에 공대를 가거나 그런 경우에서는 되게 자주 사용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야 해요. 그 이후에는 공간 도형, 공간 좌표를 배웁니다. 여기서 배우는 공간 도형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도형을 평면에 그려서 표현을 했다면 그거를 공간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 확장시킨 공간에서의 도형의 성질을 배울 건데 이건 좀 어려워요. 그 이유는 우리는 3D 세상에 살고 있는데 3D를 2D로 옮겨서 그리면 그거는 우리 눈을 속이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공간 도형을 배울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관점처럼 단순하게 뭐 누구랑 만약에 얘네 둘이 수직하고 뭐 꼬인위치다 이거를 정확한 이론을 가지고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게 이 공간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이 공간 도형입니다. 그 이후에 배우는 건 공간 좌표. 이거는 수학 상에서 배웠던 평면 좌표에서 좌표축이 하나가 더 생겼다. 그리고 평면 좌표에서는 원의 방정식을 배운다면 공간 좌표에서는 구의 방정식을 배운다. 이렇게 차원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수학 상만 잘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배우는 1단원, 2차 곡선은 크게 2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흐름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2차 곡선은 원을 제외하고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를 순서대로 배웁니다. 그리고 2차 곡선과 직선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얘네들의 접선 구하는 걸 배웁니다. 그런데 접선을 구하는 상황은 3가지가 있어요. 원이랑 동일해요. 첫 번째가 원 위의 점에서 접선 구하는 거. 우리 이거 공식 이용했죠? 두 번째가 기울기 알고 있을 때 접선 구하는 거.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뿌릴 공식 활용했죠? 이 2가지는 공식 활용할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가 좀 복잡하죠. 세 번째, 원 밖의 점에서 그은 건 어떻게 했죠? 직선을 세팅하고 접한다 조건을 사용을 했죠. 그런데 접한다 조건을 사용할 때 우리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로 사용을 했다면 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 판별식으로 계산을 해요. 계산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원이랑 똑같은 형태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난이도를 조금 낮추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볼 거는 포물선 볼 거예요. 여러분이 봐야 할 페이지는 첫 번째 페이지니까 10쪽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2차 곡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의예요. 어떻게 정의가 되었는지 가장 중요하거든요. 포물선이 뭐인지를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X축 이렇게 있고요. Y축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X축,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미 한 점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점 하나 있고 그 다음 이미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럴 때 우리의 목표는 점과 직선에서의 거리가 같은 점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게 포물선의 정의입니다. 포물선의 정의는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모임. 이걸 포물선이라고 해요. 그럼 이 포물선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정점. 딱 그냥 정지에는 하나의 점, 정직선. 정지에는 하나의 직선인데 얘네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을 모으면 혹은 그 점의 좌치를 구하면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자, 여기랑 여기에 절반에 있는 일단 여기를 지나요. 그리고 거리가 대충 같으려면 한 여기쯤 지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을 우리는 포물선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포물선의 특징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한 점이, 그러니까 포물선이 이미 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 점에서 정점, 정직선의 거리가 항상 같게 된다. 이게 포물선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게 포물선의 정의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정의를 활용해서 직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생긴 포물선은 우리가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나중에 뭐 천체 물리학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그 우주에 있는 전파를 모아서 해석하는 전파 안테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테나가 실제로 이렇게 타원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이 타원 모양을 그리는 이유가 우주 밖에 있는 어떤 아이가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반사의 법칙 알죠? 입사각 반사각. 여기에 접선을 구해서 이렇게 수직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각도와 나가는 각도가 동일하게 나가. 그러면 동일하게 나가면 얘가 어느 일정한 점을 항상 지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와. 또 동일하게 나와서 이렇게 어떤 일정한 점을 지나.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와도 어떤 일정한 점을 지나고 이렇게 들어와도 어떤 일정한 점을 지나는 거지. 이렇게 일정한 점이 되는 이 점이 포물선에서 말하는 이 정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알파벳으로는 F라고 쓸 거야. 이렇게 그 포물선을 그려버리면 포물선은 항상 들어오면 일정한 값으로 꽂히거든. 그래서 전파망원경을 만들 때는 이쯤에다가 그 신호를 해석할 수 있는 장치를 다는 거야. 초점을 예상을 해서. 단순히 그냥 어떤 모양이든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꼬리일 때 그 초점의 위치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초점의 위치를 예상을 하고 그 이후의 것들을 하나하나 구할 거예요. 자, 그렇게 생기는 이 점을 초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의 정직선을 준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방금 배운 개념으로 조금 더 순화해서 표현을 하면 우리가 배우는 포물선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초점과 준선까지 초점과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의 모임. 이라고 여러분은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개념 중에 중요한 건 저 초점이라는 개념과 준선이라는 개념이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몇 가지 용어를 설명할게요. 이렇게 만나는 점 있죠. 그러니까 포물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축을 기준으로 이 좌우 대칭이야. 대칭이 되는 이 점.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포물선 문제에서는 꼭지점과 초점과 준선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러면 얘를 한번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서 그 식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식을 표현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얘는 자취예요. 얘를 자취의 방정식의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취의 방정식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구하는 점의 이름을 x, y라고 붙여요. 그리고 이 초점의 좌표 있죠. 이 초점의 좌표는 그냥 P라고 붙일게요.
P, 0.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죠. 그러면 이 선의 이름은 X는 마피예요. 이렇게 꼭지점을 기준으로 초점과 준선까지 거리는 당연히 같습니다. 정의에 의해서.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 식을 해석을 할 건데, 식을 세울 건데, 식을 세우려면 일단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대충 이 점의 좌표를 한번 찍어볼까? 내가 지금 이 점의 y좌표를 y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마피, y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하나씩 한번 구해봅시다. 첫 번째, 그 위에 있는 점 P에서 여기는 F다. 그냥 PF의 길이를 식으로 한번 세워보자. PF의 길이는 식이 어떻게 될까? 지금 내가 구할 거는 그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리가 같은 점의 식을 세우고 싶어. 그래서 얘를 x, y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자체의 방정식은 내가 구하는 x, y거든. 그리고 초점의 좌표는 그냥 p, 0이라고 잡았어. 얘가 p, 0이니까 준선은 마 p, 0이야. 그런데 내가 이 점에서 준선까지 거리를 그냥 구하면 되는데 너 헷갈릴까 봐 그냥 수선의 발을 내렸다 치고 이 점의 좌표를 마 p, y라고 잡은 것뿐이야. 자, 그럼 이게 p점이고 이게 f점이거든. pf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루트 x마 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겠죠. 두 번째, p에서 이 점을 그냥 h라고 할게. ph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ph의 길이는 x 플러스 p, 그렇지. 근데 사실은 대소관계가 지금은 있잖아. 근데 없기 때문에 절대값을 표현해야 돼.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구하는 포물선은 이거랑 이게 같아야 돼. 그게 같게 되는 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서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루트 x마 p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절대값 x뿔 p야. 그럼 얘를 연산하려면 양변을 제곱해야 돼. 양변을 제곱하면 x마 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p 더하기 p제곱이에요. 그럼 다시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p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사라지는 게 보이지? 이 상황에서 사라지는 애들을 소거하면 그리고 얘가 사라진 게 아니지. 얘가 사라지거든? 소거하면 그리고 얘를 이항을 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사라진 게 아니야. 여기다 적을게. 그러면 y제곱은 4px라는 식이 생겨요. 자, 이게 우리가 외워야 될 포물선의 기본식입니다. 이게 기본형이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포물선의 식을 세우면 포물선의 식은 y제곱은 4px 이런 꼴이다 라고 하는데 이 꼴을 외워야 되는 게 여기서 아까 이 p가 의미하는 게 뭐였지? p는 일단 초점이야. 초점의 좌표가 p, 0이다. 이 상황에서 그 다음 이 상황에서 준선은 x는 마피야. 그 다음 꼭지점은 0,0이야. 그 상황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이게 우리가 배우는 포물선의 기본형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포물선의 기본형을 구하게 되면 지금은 제가 그림을 저렇게 그렸죠. 그림을 저렇게 그린, 그러니까 모양을 좀 우리가 외워야 돼. 포물선의 개형은 네 가지야. 이렇게 있고 초점, 준선 있는 형태. 이 형태의 그림은 대충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렇게 그려지는 애는 y제곱은 4px야. 그런데 여기서 p는 양수다. p가 양수면 이쪽에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쪽에 그리면 안 되겠다. 이쪽에 그릴게. 그리고 어떻게 그려지기도 하냐면 여기가 초점이고 여기가 준선일 수도 있잖아. 그때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참고로 얘네들의 그림은 이걸로 그리는 게 낫겠다. 얘네들의 그림은 다 초점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그려져야 한다. 나중에 타원도 마찬가지야. 모양이 초점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그려져. 그렇게 되는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y제곱은 4px 그대로인데 여기서는 p가 음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y제곱은 4px는 그 준선이 다 y축이랑 평행한 이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얘는 함수일까? 함수가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얘는 함수가 아닌 포물선이란 이름으로 함수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물선의 방정식이라 부르는 것 뿐이에요. 자, 개형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개형도 존재해요.
여기에 초점, 준선. 그러면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그럼 이 그림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은 4py야. 여기서 위에 있는 애는 p가 양수인 거지. 그런데 이 개형은 좀 뭐랑 비슷하죠? 2차 함수랑 좀 비슷하죠? 이거를 4p로 나누면 y는 뭐분의 x제곱이라서 2차 함수 개형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포물선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예요. 그 이유는 2차 함수도 포물선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가 초점이고 여기가 준선인 경우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얘는 x제곱은 4py 꼴인데 p가 음수일 때는 이런 개형이 그려지니까 여러분이 그 부호를 보면서 어느 정도 개형을 좀 체크를 해놔야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고 뭔가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디테일은 책에 있으니까 그거 보면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초점이고 여기가 준선인 거야. 얘는 여기가 초점이고 준선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0,p라고 할게. 그럼 이 선의 이름이 뭔지 알아? 이 준선은? 여기가 0,p면 이 빨간 선의 이름 y는 마피다. y는 얼마. 그런데 여기가 p면 부호 반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정리만 하면 이게 우리가 배우는 포물선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러면 그 포물선의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게 포물선을 구하려면 일단은 초점을 먼저 구하고 꼭지점을 구하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준선은 초점 보면서 그 반대쪽에 위치만 하면 돼. 일단 그거를 구하는 연습을 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포물선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내용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11쪽에 있는 예제 문제 중간쯤에 나와 있어요. 그걸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구할 게 y제곱은 12x를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얘를 그리는 방법은 꼴을 외우는 거야. 이 기본적인 꼴이 얘가 y제곱은 4px 꼴이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p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야. p가 얼마란 뜻이지? 3이지. 그러면 초점이 3,0이고 초점은 f라고 쓸 거야. 준선은 x는 마3이라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려지지 않는다. 너희가 그림을 그릴 때. 그래서 얘는 실제로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이미지화 시키는 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p가 3이면 여기가 3인 거야. 그럼 이 점을 감싸고 준선은 이거라고. x는 마3. 그럼 얘를 감싸고 있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게 기본 꼴이기 때문에 꼭지점은 계속 0,0이야.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얘가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배운다고. 그럼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배울 때 거기에서 꼭지점을 찾는 요령은 초점과 준선이 있으면 초점에서 준선, 그러니까 초점에서 준선으로 수선을 그렸다고 치면은 무조건 이거의 센터다. 그러면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초점이 대충 여기래. 초점이 여기고 준선이 대충 여기쯤인 거야. 그렇게 되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초점을 지나는 이 가상의 선을 너희가 그린 상태로 초점을 감싸고 있는 그래프로 그려져. 포물선은.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게 되는 꼭지점을 찾는 게 우리 목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y제곱은 두 번째는 x제곱을 해야 되겠다. 이거 한번 해볼까? 여기서 p는 얼마게? 이것도 기본 꼴이 x제곱은 4py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p를 구하는 거야. p는 2분의 1이지. 그래서 p가 2분의 1이면 얘는 x제곱이니까 그림 자체가 2차 함수랑 비슷한 개형으로 그려져요. 그러면 여기서의 초점이 2분의 1이랑 여기가 2분의 1이고 준선은 이거야. 그럼 식은 y는 마 2분의 1이겠지. 이 상황에서 초점을 감싸고 있는 형태의 그림을 그리면 이게 우리가 구하는 포물선이 됩니다. 이거 구하는 것만 연습하면 돼. 자, 어느 정도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좀 익숙해졌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평행 이동할 건데 원반 같은 경우는 평행 이동을 하면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어서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용이했어. 식을 세우기도 용이했고. 그런데 포물선, 뭐 타원,
쌍곡선은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평행이동을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M,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 시킨 식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Y-N의 제곱 더하는 4P 괄호 X만 M이라고 쓰잖아. 이게 평행이동 된 식이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그림을 그릴 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다 구해야 해. 첫 번째, 시작은 꼭지점부터 구하세요. 꼭지점은 이거의 꼭지점이 0,0이거든? 그러면 0,0을 이 메인을 그냥 이걸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우린 차라리 얘가 0이 되는 게 x 꼭지점, 얘가 0이 되는 게 y 꼭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꼭지점은 여기서는 m,n이다. 그래서 꼭지점을 먼저 찾아. 그 다음은 초점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초점을 다이렉트로 찾는 게 아니야. 초점은 어떻게 찾냐면 여기서의 초점은 여기서 어떻게 되게? 4px일 땐 초점이 몇 컴마 몇이라고? p,0이라고 이게. 그러면 평행이동 된 i의 초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평행이동 되기 전에 식의 초점이 p,0이잖아. 그걸 먼저 계산을 때린 다음에 평행이동을 시켜야 돼. 그게 되게 복잡해. 이렇게. 원래 있던 초점이 p,0이니까 걔를 m 더하고 n 더해야 해. 준선도 마찬가지야. 준선도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원래 있던 준선이 x는 마피야. 그러면 x만 움직이는 거야. 여기서는 x는 마피인데 거기에 n만큼 더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니네 외울 거 되게 많아. 그러니까 쟤를 기준으로 찾아놓고 옮긴다. 이 패턴을 외워야만 여러분이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다 같은 패턴으로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식이 다 비슷해. x제곱은 4py도 마찬가지야. 얘를 평행이동 시킨 애가 이거거든? 이거거든? 그러면 이 친구의 옮기네? 이 친구의 꼭지점은 마찬가지로 n,n이야. 그 다음 이 친구의 초점은 원래 초점이 0,p거든? 0,p를 옮기니까 m,p+n이 돼요. 초점이 이거는. 세 번째 준선. 이게 원래 준선이 y는 마p거든? 그럼 얘는 y만큼만 움직이니까 y는 마p에다가 n 더하면 된다고. 그거 바꾸는 것만 연습하면 되는데 단순히 얘네 구하는 거 안 나와? 그러면 나중에는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할 거야. 이거는 많이 사용할 것 같지? 생각보다 사용 별로 안 해. 그런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은 헷갈린다고. 근데 얘네들의 기준은 원래 있던 애를 구해서 옮긴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요. 그거 구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요. 사실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이 내용이 가장 복잡해요. 그런데 이 상태까지는 그래도 할만하다고. 그런데 문제는 얘를 전개한 식이 되게 복잡해. 얘를 전개하잖아. 그럼 식이 어떻게 생기냐면 개형만 대충 나타낼게. 요거 있지. 요거를 전개한 식은 y제곱 더하기 a로 할게. ax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생겨.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생긴 애 있지. 이렇게 생긴 애는 전개를 하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긴 이 식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형이라고 해. 포물선의 일반형. 그럼 그것도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적은 이 식 있잖아. 얘네들을 표준형이라고 해. 이름을 붙일 때는 표준형은 정보를 담고 있는 애가 표준형이야. 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그냥 전개 때린 애는 일반형이야. 그러면 이러한 일반형을 배울 때는 일반형을 해석하는 방법을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식만 보고 배워야 되는 이 포물선의 일반형의 특징. 여기의 특징은 첫 번째, x제곱 혹은 y제곱만 존재해. 둘 다 있지 않아. 둘 다 있으면 뭔지 알아? 이건 뭐니? 원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원이고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게 포물선의 그래프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 얘는 x, y 항이 없다.
물론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XY양이 있는 건 없어. 그럼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한다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게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원론적인 얘기야. 그냥 뭐 구하고 식 세우고인데 실제로 나중에 이런 문제를 풀 때 거의 모든 문제는 이 우리가 배우는 과목의 이름이 기하인 것처럼 다 도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도형으로 해석하는 거는 뒤에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할게요. 그거 하기 전에 좌표로 뭔가를 푸는 방법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 놓읍시다. 자, 그러면 그걸 볼 거야. 필수예제 1번 한번 볼까? 그 13쪽에 있는 개념 원리 익히기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필수예제 1번부터 그냥 주요 내용만 차근차근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우리가 구할 게 P가 나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문제야. 얘를 구하는 방법은 앞으로는 두 가지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외운 대로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아까 공식 유도해 줬지. 자취의 방정식으로 식을 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알겠지만 자취의 방정식은 되게 지저분해. 나중에 타원으로 가면 제곱을 두 번 해야 되거든. 웬만하면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외울 건 확실하게 외워서 빨리빨리 해야 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초점의 위치를 보면서 파악을 하는 거야. 초점이 이렇게 몇 컴마 0처럼 X축 위에 있어. 혹은 가로에 존재해. 가로를 기준으로 존재하고 준선이 여기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는 y제곱은 4px다. 그걸 먼저 떠올려야 된다고. 모양이 어떤 모양일지를 대충 예상을 하는 거야. y제곱은 4px고 얘네들의 딱 중점이 여기니까 얘는 평행이동 자체가 되지 않은 아이야. 그러면 여기서 p만 구하면 돼. p는 얼마냐? 2분의 1이겠지. 그러면 식은 y제곱은 2x. 이렇게만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는 다 이렇게 해석해. 그 평행이동이 되지 않은 아이는 p.9 구해갖고 y제곱은 4px에게 대입만 하면 돼. 그래서 생각보다 쉽다고. 두 번째 거. 이번에 얘는 0,4야. 0,4니까 그 몇 컴마가 아니라 0,4니까 여기에 존재한다. 그래서 그림의 개형은 2차 함수처럼 생겼다고. 그러면 초점은 여기야. 마사. 준선은 y는 4래. 여기 있어. 그러면 얘를 감싸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넓다. 네, 그럼 잘못 그린 거야. 그러면 이런 형태면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은 4py 꼴이야. 그러면 여기서 p는 그냥 마사 대입하면 된다고. 아까 내가 그림 그릴 때 얘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공식은 그냥 이거 하나야. p가 마사니까 마사 그냥 대입하면 돼. 그러면 식은 x제곱은 마 16y. 그런데 아까 내가 말했듯이 넓다고 했잖아. 넓은 이유가 얘는 y는 마 16분의 1 x제곱이야.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넓어지잖아.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넓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안테나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넓게 되는 게 우리가 배우는 포물선의 기본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그냥 내가 빨리 그리려고 대충 그린 거야. 이거는 만약에 기울기로 따지면 기울기가 한 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한 이 정도 되는 그림이라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네. 식으로 세우는 건 안 해줘도 되겠지. 식으로 세우는 거는 이 점에 위에 있는 점의 이름을 x, y라고 해서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아요로 식을 세워서 푼다.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여러분이 접근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거 한번 볼까? 이번에는 평행이동이 된 아이야. 이 평행이동이 된 아이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줄게. 평행이동이 된 아이는 그림이 그러니까 이거인지 위아래로인지가 불분명하잖아. 이제부터는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준선 보고 판단하는 거야. 준선이 x는 y잖아. 그러면 여기 x는 y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초점의 위치가 3,4야. 여기쯤이야. 그러면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선을 기준으로 그려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리면 돼. 그리고 우리는 꼭지점만 찾으면 되는데 꼭지점은 아까도 말했듯이 얘네 둘의 중점이야. 여기겠지. 그러면 여기 중점이 2분의 1,4겠지? 어차피 높이는 같으니까 y좌표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포물선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냐면 평행이동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p를 구해야 해. 평행이동이 되지 않았을 때의 p는 무조건 이 길이다. 그걸 니네가 빨리 해석을 해야 돼. 평행이동이 되지 않았을 때 p의 좌표는 우리가 그냥 여기를 p,0이라고 외웠잖아. 근데 실제로 이거는 이 길이는 p 값은 그냥 꼭지점에서 거리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2분의 1이고 이거야. 여기까지가 P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상황에서 P는 얼마야? 2분의 5겠지? 거리가 2분의 5니까? 그러면 여기서 Y제곱은 4PX를 먼저 하는 거야. 이해되고 있니? Y제곱은 4PX니까 이게 10X지. 이게 평행이동 되지 않은 I라고. 그런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1,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 한 거잖아. 꼭지점이 움직였으니까. 식이 Y-4의 제곱은 10 괄호 X-2분의 1 이런 순서로 구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정리가 좀 되니? 헷갈리면 질문해. 해줄게 다시. 알겠니? 그러면 이거를 한 번만 더 하자. 이번에는 이 위아래로. 자, 위아래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일단 준선을 먼저 표시할게. Y는 1이야. 그림을 안 그리면 생각보다 쉽게 안 그려져. 니네도 그림 좀 그려. 초점은 1,3이고 마 3. 그러면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꼭지점 찾자. 꼭지점은 얘네들의 센터거든. 센터? 얼마니? 1, 마일이지? 여기야. 여기 꼭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상태에서 얘를 감싸고 있는 개형이야. 이런 개형. 그럼 이 상황에서 한번 구해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지. 정확히 말하면 아래쪽이니까 마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위면은 플러스인데 여기서부터는 마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P는 마이인 거다. 그러면 식 자체가 X제곱은 마이너스 8Y. 이게 기본 형태야. 그런데 얘를 꼭지점이 1, 마일로 옮겼으니까 X마 1의 제곱은 마 8의 Y 뿔 1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구하는 포물선이 완성되는 거야. 이것만 좀 연습하면 돼. 할 수 있겠지? 이것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해서 연습해 오세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사실 복잡한 건 여기서 다 끝났고 뒤에는 약간 도형을 해석하는 거야. 그 해석하는 것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 필수예제 3번에서는 뭘 배우냐면 여기서 초점, 준선, 꼭지점을 구하는 걸 연습하거든요. 그러려면 얘를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어야 한다. Y가 있는 애는 Y끼리 묶고 X는 다 이항시켜서, 그런데 식이 이렇게 생긴 애는 X끼리 여기다 두고 Y는 다 이항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다 구해야 해.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일단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Y끼리 묶어. 1 필요하지.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항시켜. 그럼 여기는 8X고 그 다음 여기서 2를 사용했으니까 마이너스 16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Y-1의 제곱은 8 괄호 X-2가 된 거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시작은 꼭지점부터 구하세요. 첫 번째 꼭지점은 얼마일까? 2,1이지? 그 다음은 초점 구할 건데 초점을 구할 땐 여기서 P가 얼마인지 구해야 돼. 여기서 P는 2지. 그러면 시작이 2,0인 거야. 근데 그 2,0을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중선은 X는 마 2였지. 그래서 준선은 마 2를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니까 X는 그냥 0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배우는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식만 세운 다음에 어차피 앞에서 했으니까 식만 세우고 넘어갈게요. 얘는 X제곱이 보이니까 X제곱을 이쪽에 둘 거야. 25까지 쓸게. 그러면 4Y 이항시키고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지? 뿔4인가? 뿔4가 돼야 돼. 그러면 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X마 5의 제곱은 4 괄호 Y 뿔 1. 그러면 일단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니? 5 컴마 마 1이지. 그 다음 여기서 P가 1이거든? P가 1이면 여기서의 초점은 X제곱은 이렇게 2차 함수처럼 생겨가지고 0,1에서 시작해. 걔를 5, 1만큼, 마 1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된다. 그래서 5,0이 되어버려. 그 다음에 준선은 X는 Y지. Y는 마 1이거든? 그럼 Y가 마 1인데 Y축의 방향으로 마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서 준선은 Y는 마 2가 되는 거야. 그렇게 구하는 걸 하고 넘어가자.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그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걸 글로 나타낸 거거든. 필수 예제 4번. 필수 예제 4번을 잠깐 보면 초점과 어느 점을 지나고 준선이 y축에 평행한 포물선을 모두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이걸 한번 보자. 초점, 지나는 점, 준선 y축의 평행.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할 게 3,1 여기를 초점으로 둬. 그 다음 6,5를 지난대. 여기쯤에서 여길 지나. 그러는 포물선을 구하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 포물선이 실제로 2개 존재해. 그 이유가 그러니까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초점을 감싸고 있어야 해.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지나.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그리냐면 준선이 y축이 평행하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게 아니면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2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돼. 2가지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준선의 위치로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준선의 위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어떤 거부터 할까? 이거부터 할까? 이거 같은 경우는 차라리 식을 세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식을 세워버릴게. 준선을 얘를 x는 p라고 둘게 그냥.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식 자체가 좀 복잡해지나?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자취로 풀자. x는 p라고 둘 거야. 그러면 내가 구하는 점을 x, y라고 둘 거야. 그러면 이건 아니야. 대충 뭐 요거라고 가정을 할게. 그래서 x, y가 있을 때 x, y에서 초점 사이 거리랑 이거랑 같아요로 식을 세울 거야. 그러면 그 여기서부터 3,1까지 거리니까 여기는 x마 3의 제곱 더하기 y마 1의 제곱의 루트를 씌워.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같거든? 근데 문제가 초점, 그러니까 여기서 준선이 이쪽에 있잖아. 그러면 얘는 p 빼기 y야. 그런데 준선이 반대쪽에 있으면 y 빼기 p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절대값을 씌울게. 둘이 한 번에 나오게. 그럼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어서 p 값만 찾자고. 그럼 준선 찾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거든? 여기까지 이해되니? 아, 이거 y가 아니지. 빼기 x지. 잘못 적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x는 p거든? 그럼 p에서 x를 빼야 돼. 그래서 이걸 양변을 제곱해요. 대입하기 전에 얘가 6,5를 지나잖아. 6,5를 대입하고 제곱해요. 그럼 6,5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3, 3은 9. 여기는 16, 5네. 절대값, 여기가 x에 집어넣을 거니까 p 빼기 6이야. 그러니까 5는 절대값 p 빼기 6이거든? 그럼 p가 되는 값은 1과 11이지. 그래서 p 2개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p를 찾았으니까 여기서 p는 준선의 이름이었어요. p가 11인 애가 대충 여기에 있는 애야. 그럼 p가 11이면 지금 초점이 여기라고 했기 때문에 준선과 초점의 이 센터가 꼭지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이거는 7,1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니까 그거는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마사거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y제곱은 마 16x 에서 걔를 x축의 방향으로 7,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그림이야. 자, 두 번째 그림 그릴까? 두 번째는 p가 1일 때야. p가 1이면 여기가 준선이거든. 그럼 여기가 준선이고 여기가 초점이니까 그때의 개형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은 여기 1이야. 그러면은 2,1이겠지? 2,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렇게 가니까 플러스 1이야. p는 1이다. 그럼 이때의 식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어. 이쪽에 적을게. y제곱은 이건 4x야 기본적으로.
그런데 걔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1만큼 평행이동시켰으니까 y마 1의 제곱은 4의 x마 2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지. 되게 복잡하지.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기하학적으로 구하는 것도 연습을 해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볼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노가다야. 축이 x축에 평행하고, 이거 준선을 말하지? 여기서 말하는 축은 뭐냐면 이게 축이다. 포물선을 그렸을 때 이게 축이다, 축. 대칭축. 이 축이 x축에 평행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네 세 점을 지나는 포물선을 구하세요는 일반형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애는 어떻게 생기냐면 x제곱이 없고 y제곱이 있어. 이렇게 일반형 세워놓고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으로 ABC 구하면 돼. 계산 과정은 어차피 책에 있으니까 스킵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식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필수 예제 6번 있죠. 여기는 도형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8,4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평행한 직선과 포물선 y는 8x의 교점을 p라 한대. 그리고 초점을 f라 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하래. 그냥 이거의 값. 그럼 이거의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제일 먼저 이것부터 보래. 이거 몇 컴마 몇이니? 2,0. 그렇지. 준선은 x는 y야. 이 상황이거든. 자, 이 길이 어떻게 구할까? 그치. 대칭 아니야. 그건 최단거리 아니야, 이건. 그치. 이런 문제는 다 어떻게 푸냐면 정의를 이용해서 푼다. 내가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쫙 그어.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그으면 얘는 포물선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같아. 그럼 지금 내가 구하는 게 요거거든, 이 V자? 이 길이는, 그러니까 요거거든? 내가 구하는 게 이거잖아. 이 길이는 이거랑 같은 거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니? 여기가 8이고 여기가 마이니까. 10이지? 답이 10 되는 거라고. 이해했지? 이렇게 우리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니까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것들만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연습하면 돼요. 그 아래에 있는 문제들도 비슷한 문제니까 여기도 여러분이 꼼꼼히 이해해서 해보세요. 그럼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